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계좌 잔고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열심히 공부했고 뉴스도 챙겨봤고 유튜브 영상도 수백 개는 본 것 같다.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하다. 오르면 조금 벌고 내리면 크게 잃는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자산을 꾸준히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특별한 정보를 가진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을 예측하는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10년이 지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20년이 지나면 아예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종목 선택의 차이일까? 타이밍의 차이일까? 아니면 운의 차이일까? 오랜 시간 자산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다. 종목이나 타이밍이 아니다. 사고방식이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같은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이 지점에서 경로가 갈린다. 오늘은 부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보여주는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극적인 성공담이나 대단한 비법은 없다. 대신 그들이 어떤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지를 살펴본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왜 같은 시장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비슷한 경로를 거친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시작한다. 친구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뉴스에서 급등주 소식을 접한다. 그러면 관심이 생긴다.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 첫 투자는 대체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난다. 이때 묘한 자신감이 생긴다. 생각보다 쉽네 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금액을 늘린다. 공부도 더 한다. 차트를 보기 시작하고 재무제표도 들여다본다. 경제 뉴스를 아침마다 확인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자신 있게 산 종목이 떨어진다. 처음에는 버틴다. 곧 오르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떨어진다. 불안해진다. 뉴스를 더 자주 확인한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본다. 어떤 사람은 더 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팔라고 한다. 혼란스럽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판다. 손실을 확정한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종목이 다시 오른다. 허탈하다. 왜 그때 팔았을까 후회한다. 다음에는 꼭 버텨야지 다짐한다. 그래서 다음 투자에서는 버틴다. 떨어져도 판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결국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어쩔 수 없이 판다. 이번에는 팔고 나서도 계속 떨어진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좌는 이미 크게 줄어 있다.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팔면 오르고 버티면 더 떨어진다. 마치 누군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 번째는 포기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결론 내리고 떠난다. 두 번째는 더 깊이 빠지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으며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자주 매매한다.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대기도 한다. 잃은 돈을 빨리 복구하고 싶기 때문이다. 두 선택 모두 결과는 좋지 않다. 포기하면 자산을 늘릴 기회 자체를 잃는다. 더 빠지면 손실이 커진다. 악순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이런 패턴을 겪는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그런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다. 방향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음에 무엇이 오를지를 알아내는 데 집중한다. 종목 선택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좋은 종목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분석하고 비교하고 예측한다. 그런데 이 접근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도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음 달은커녕 다음 주도 모른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예측에 실패한다. 그들이 부자인 이유는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다. 일반적인 투자자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예측의 정확도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본질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은 줄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 접근법이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이 급락했다고 가정한다. 뉴스에서는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이 쏟아진다. 경제 위기, 폭락, 패닉. 이런 단어들이 넘쳐난다. 일반 투자자는 불안해진다. 내 계좌를 열어본다. 빨간 숫자가 가득하다. 마음이 급해진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한다. 같은 상황에서 부자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들도 계좌를 본다. 그들도 손실이 나 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다. 일단 뉴스를 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한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다. 주가가 떨어진 것과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다르다. 주가는 매일 변한다.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오르내린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오늘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는 오늘도 탄탄하다. 부자들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한다. 주가 하락의 이유를 살펴본다. 시장 전체가 빠지면서 함께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전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후자라면 다시 검토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일반 투자자는 주가를 본다. 부자들은 기업을 본다. 일반 투자자는 가격의 움직임에 반응한다. 부자들은 가치의 변화에 반응한다. 같은 숫자를 보면서 다른 것을 읽는다. 이 관점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로 이어진다. 시장이 급락할 때 일반 투자자는 판다. 부자들은 산다. 물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눈여겨보던 기업이 싸졌을 때 산다.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급등할 때 일반 투자자는 흥분한다. 더 사야 할 것 같다.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산다. 부자들은 다르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기업 가치에 비해 비싸졌는지 확인한다. 비싸졌다면 산 것을 팔기도 한다. 혹은 그냥 기다린다.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부자들의 행동은 일반 투자자의 행동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사고, 시장이 탐욕에 빠질 때 판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다. 모두가 팔 때 사려면 심리적으로 강해야 한다. 모두가 살 때 사지 않으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 공부에서 온다. 기업을 깊이 이해하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명확히 알면 주가가 떨어져도 덜 불안하다. 부자들은 투자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쓴다. 하지만 투자한 후에는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한 후에 불안해하며 매일 주가를 확인한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면 많은 것이 설명된다. 왜 부자들은 시장이 폭락해도 담담한지, 왜 그들은 남들이 흥분할 때 조용한지, 그들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의 역사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말한다. 조급한 사람에게서 느긋한 사람에게로, 감정적인 사람에게서 이성적인 사람에게로, 단기적인 사람에게서 장기적인 사람에게로. 부자들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안다. 기다림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인다. 첫 번째 습관은 감정과 판단의 분리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다. 특히 돈이 관련되면 감정은 더 강해진다. 손실을 보면 두렵다. 수익을 보면 기쁘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문제는 이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팔게 만든다. 지금 팔지 않으면 더 잃을 것 같다. 그래서 판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장 클 때가 종종 바닥이다. 그때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 탐욕은 사게 만든다. 지금 사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 그래서 산다. 하지만 탐욕이 가장 클 때가 종종 꼭대기다. 그때 사면 비싸게 산 것이 된다. 부자들은 이 패턴을 안다. 그래서 감정이 강할 때 행동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혹은 감정과 상관없이 따를 수 있는 원칙을 미리 정해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한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 시장 상황을 보지 않는다.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다. 이 방식은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앤다. 오를 때 더 사고 싶은 마음, 내릴 때 안 사고 싶은 마음, 둘 다 무시한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어떤 사람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린다. 급하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일단 하루를 기다린다. 급하게 팔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일단 하루를 기다린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는다. 그때 다시 생각해본다. 여전히 같은 판단이라면 실행한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들의 공통점이 있다. 감정이 강할 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은 인정한다.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지 않게 한다. 감정과 판단 사이에 거리를 둔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시장에서 대부분의 손실은 잘못된 판단에서 온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의 대부분은 감정에서 온다. 감정을 제어하면 잘못된 판단이 줄어든다. 잘못된 판단이 줄어들면 손실이 줄어든다. 손실이 줄어들면 자산이 늘어난다. 단순한 연결이다. 부자들은 이 연결을 이해한다. 그래서 감정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다. 하지만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투자 일지를 쓰는 것이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록한다.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본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결정은 어떤 상태에서 내렸는지, 나쁜 결과가 나온 결정은 어떤 상태에서 내렸는지. 이렇게 기록을 쌓으면 패턴이 보인다. 자신만의 패턴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내린 결정이 좋고 밤에 내린 결정이 나쁘다. 어떤 사람은 혼자 내린 결정이 좋고 남의 의견을 들은 후 내린 결정이 나쁘다.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의 패턴을 알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 부자들 중에는 이런 기록을 수십 년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 기록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보완할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을 알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습관은 시간에 대한 태도다. 일반 투자자와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본다. 일반 투자자는 시간을 적으로 본다.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질 것 같다. 조급해진다. 부자들은 시간을 아군으로 본다. 시간이 지나면 유리해진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업에 투자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커진다.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복리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진다.
처음 몇 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 부자들은 이것을 체감으로 안다. 그래서 기다린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다. 연 10%의 수익률이 있다고 가정한다. 10년이 지나면 원금의 약 2.6배가 된다. 20년이 지나면 약 6.7배가 된다. 30년이 지나면 약 17배가 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처음 10년보다 다음 10년의 증가분이 더 크다. 다음 10년은 더더욱 크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하지만 이 마법이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다. 오랜 시간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빼면 안 된다. 중간에 손실을 크게 보면 안 된다.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부자들은 이 조건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큰 수익을 노리지 않는다.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오래 유지하려고 한다. 1년에 100% 수익을 내고 다음 해에 50% 손실을 보는 것보다 매년 10%씩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낫다. 계산해보면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다는 것은 인내심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좋은 기업을 사서 기다리는 것.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 기다리는 동안 유혹이 많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나타난다. 뉴스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말한다. 주변 사람이 다른 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러면 흔들린다. 내가 가진 것을 팔고 다른 것을 사고 싶어진다. 이때 부자들은 다시 질문한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다면 유지한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잔디는 항상 이웃집이 더 푸르러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잦은 매매는 비용이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간다. 세금도 나간다. 이런 비용이 쌓이면 수익률을 갉아먹는다. 부자들은 이 비용을 최소화한다. 거래 횟수를 줄인다. 한 번 산 것은 오래 가지고 간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팔지 않는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으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 생존이다.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아야 한다. 큰 손실을 보면 시장에서 퇴장하게 된다.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혹은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스스로 떠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퇴장하면 끝이다. 복리의 마법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쓴다.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분산한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이 생존을 보장한다. 생존해야 시간이 아군이 된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 부자들의 투자 방식은 대체로 지루하다. 극적인 순간이 없다.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다. 그냥 꾸준히 간다. 외부에서 보면 재미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지루함이 결과를 만든다. 흥미진진한 투자는 대개 위험한 투자다. 지루한 투자가 안전한 투자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은 인생관과도 연결된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미래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구가 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한다.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다. 투자도 비슷하다. 지금 당장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더 큰 수익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장기적인 결과를 결정한다. 부자들은 이 능력이 있다. 혹은 이 능력을 개발했다. 세 번째 습관은 확률적 사고다. 이것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살펴본다. 일반 투자자는 결과로 판단한다. 수익이 나면 좋은 결정이었고 손실이 나면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하다. 하지만 이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본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0원을 잃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결정일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 기대값이 양수이기 때문이다. 50% 확률로 200원을 얻고 50% 확률로 100원을 잃으니 평균적으로 50원을 번다. 하지만 한 번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고 가정한다.
100원을 잃었다. 이것은 나쁜 결정이었을까? 결과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좋은 결정이었는데 운이 나빴을 뿐이다. 이 게임을 100번 하면 대부분 돈을 번다. 한 번의 결과로 결정의 질을 판단할 수 없다. 부자들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본다. 좋은 과정을 거쳤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과정을 바꾸지 않는다. 운이 나빴을 뿐이다. 나쁜 과정을 거쳤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다음에는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사고방식은 직관에 반한다. 인간은 결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하면 옳았고 실패하면 틀렸다. 하지만 투자에서 이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운 좋게 성공한 것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같은 방식을 반복하다가 크게 잃는다. 확률적 사고는 겸손함을 가져온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떤 결과도 가능하다. 이 인식은 리스크 관리로 이어진다.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 틀려도 괜찮게 준비한다. 한 번 틀려도 회복할 수 있게 베팅 크기를 조절한다. 일반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있다. 이 종목은 오를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많이 산다. 혹은 몰빵한다. 확신이 맞으면 크게 번다. 하지만 틀리면 크게 잃는다. 그리고 확신이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부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적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당히 산다. 분산한다. 맞으면 적당히 번다. 틀려도 적당히 잃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식이 더 많이 번다. 왜 그럴까? 손실과 수익은 비대칭이기 때문이다.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다. 손실은 복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확률적 사고는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확률적 사고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는 확률과 결과의 조합이다. 높은 확률로 작은 수익을 주는 투자가 있다. 낮은 확률로 큰 수익을 주는 투자가 있다. 어떤 것이 나을까? 기대값을 계산해봐야 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면 안 된다. 그 수익률이 실현될 확률을 함께 봐야 한다. 100% 수익을 줄 수 있지만 확률이 10%인 투자와 20% 수익을 주지만 확률이 80%인 투자가 있다. 전자의 기대값은 10%이고 후자의 기대값은 16%다. 후자가 낫다. 물론 실제 투자에서 확률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추정할 뿐이다. 하지만 추정이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다. 확률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면 무모한 베팅을 피하게 된다. 기대값이 낮은 투자를 걸러낼 수 있다. 부자들은 이런 계산을 습관적으로 한다. 모든 투자 기회를 확률과 결과의 조합으로 본다. 기대값이 높은 기회에만 투자한다. 기대값이 낮거나 음수인 기회는 피한다. 이 필터링이 장기적인 성과를 만든다. 확률적 사고는 실패에 대한 태도도 바꾼다. 일반 투자자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하면 자신이 틀렸다고 느낀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기 어렵다. 손절을 미룬다. 잘못된 판단을 고집한다. 부자들은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본다. 확률적으로 사고하면 실패는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운이 나쁘면 실패한다. 실패했다고 해서 결정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냥 확률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 관점은 실패를 덜 무섭게 만든다. 실패해도 자존심이 덜 상한다. 그래서 빠르게 손절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살펴봤다. 감정과 판단의 분리, 시간을 아군으로 삼기, 확률적 사고. 이 3가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다른 것을 강화한다.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 조급함이 줄어든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시간을 아군으로 삼기가 쉬워진다.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기다릴 수 있으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장기적 관점이 생긴다. 장기적 관점이 있으면 단기적인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확률적 사고와 연결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확률이 작동한다. 단기적으로는 운이 결과를 좌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력이 드러난다. 확률적으로 사고하면 어떻게 될까? 겸손해진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덜 흔들린다. 내가 틀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는다. 예상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정과 판단의 분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선순환을 이룬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된다.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진다. 감정에 휩쓸리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에 연연하게 된다. 부자들의 투자가 일관되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의 원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 원칙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 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작동한다. 시장이 어떻게 변해도 시스템은 유지된다.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체득해간다. 실수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부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도 배웠다. 다만 배우는 과정이 조금 달랐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무엇을 배울까? 주로 종목 분석을 배운다. 차트 읽는 법, 재무제표 보는 법, 산업 분석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운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배운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배운다. 자신의 약점을 배운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다.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남에게 맞는 것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세 가지 습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나는 이 게임을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 이긴다. 복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시간을 견뎌야 하고, 확률을 이해해야 한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같은 시점에 투자를 시작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본다. 한 사람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자한다. 다른 사람은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 투자한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차이가 날까? 5년 후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운에 따라 일반 투자자가 더 잘할 수도 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돈을 번다.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다. 부자들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10년 후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10년 동안 한 번도 큰 하락이 없었던 적이 없다. 이 하락장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일반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크게 잃는다. 공포에 빠져서 바닥에 판다. 혹은 레버리지를 써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본다. 계좌가 반토막 나거나 더 심하게 줄어든다.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받는다. 투자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부자들의 방식을 따른 사람은 하락장에서 덜 잃는다. 분산되어 있고 레버리지가 없고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실이 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심리적으로도 덜 흔들린다. 예상된 일이기 때문이다. 하락장은 언젠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락장 이후다. 시장은 결국 회복한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다. 회복할 때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일반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부자들의 방식을 따른 사람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과 함께 자산이 늘어난다. 20년 후에는 격차가 확연해진다. 이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었을 것이다. 매번 하락장마다 차이가 벌어졌다. 그 차이가 누적되었다. 복리 효과까지 더해지면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숫자로 예를 들어본다.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한다.
일반 투자자는 좋은 해에 30% 벌고 나쁜 해에 40% 잃는다. 부자들의 방식을 따른 사람은 좋은 해에 15% 벌고 나쁜 해에 10% 잃는다. 20년 동안 좋은 해가 14번, 나쁜 해가 6번이었다고 가정한다. 계산해보면 일반 투자자의 최종 자산은 약 1억 5천만 원이다. 부자들의 방식을 따른 사람의 최종 자산은 약 4억 원이다. 약 2.7배 차이다. 좋은 해에 더 적게 벌었는데도 최종 결과는 더 좋다. 나쁜 해에 덜 잃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화된 예시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 하지만 핵심은 같다. 수익률보다 손실률이 더 중요하다.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결과의 차이는 자산의 차이만이 아니다. 삶의 질의 차이이기도 하다. 일반 투자자는 시장에 쫓긴다. 항상 불안하다. 뉴스에 일희일비한다. 계좌를 수시로 확인한다. 스트레스가 많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부자들의 방식을 따른 사람은 시장과 거리를 둔다. 불안이 적다. 뉴스에 덜 흔들린다. 계좌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삶의 다른 영역에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덜 집착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돈 걱정에서도 더 자유롭다. 이것이 부자들의 투자가 가져오는 진짜 결과다. 여기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자들의 투자 습관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오해는 부자들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내부 정보가 있다거나 특별한 인맥이 있다거나.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고방식이다. 같은 정보를 보면서 다르게 해석한다. 같은 뉴스를 보면서 다른 결론을 낸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특별한 인맥이 필요 없다. 두 번째 오해는 부자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담하게 베팅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반대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매우 신중하게 관리한다. 대담해 보이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다음에 투자한다. 무모함과 용기는 다르다. 세 번째 오해는 부자들이 항상 이긴다는 것이다. 그들의 투자가 항상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자들도 실패한다. 손실을 본다. 다만 실패의 크기가 다르다. 작게 실패하고 크게 성공한다. 손실은 제한하고 이익은 키운다. 승률이 100%가 아니어도 된다. 승률이 50%라도 이긴다. 이길 때 많이 이기고 질 때 적게 지면 된다. 네 번째 오해는 부자들의 방식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고급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모델을 쓴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단순한 경우가 많다. 기본에 충실하다.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부자들의 방식이 지루하다는 것이다.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다. 부자들의 투자는 확실히 지루하다. 극적인 순간이 없다.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그 지루함이 목적에 부합한다. 투자의 목적이 재미가 아니라면 지루함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장점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본다. 먼저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습관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씩 시도해 본다. 예를 들어 투자 일지를 쓰기 시작한다. 매 거래마다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그때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기록한다. 몇 달 후에 돌아보면 패턴이 보인다. 다음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정한다. 남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원칙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분기에 한 번만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매주 한 번이 맞을 수 있다. 정답은 없다. 자신을 알아가면서 조정한다. 또한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감정적 결정을 유발하는 환경을 피한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면 흔들리기 쉽다. 자극적인 뉴스에 노출되면 조급해지기 쉽다. 정보를 얻되 소음은 걸러내는 필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단위를 바꿔본다. 일간 수익률 대신 연간 수익률을 본다. 매일의 등락에 덜 신경 쓰게 된다. 장기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계좌를 확인하는 빈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학습 기회로 삼는다. 손실이 났을 때 자책하지 않는다. 대신 분석한다. 왜 손실이 났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이 쌓이면 실력이 된다. 실패 없이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린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한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1년 전보다 나아지고 5년 전보다 나아지면 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방향만 맞으면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 왜 같은 시장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까? 종목의 차이가 아니다. 타이밍의 차이가 아니다. 사고방식의 차이다. 부자들은 시장을 다르게 본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를 본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본다. 확실함이 아니라 확률을 본다. 이 관점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인드셋이라고 부른다. 투자 마인드셋. 하지만 마인드셋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문의 차이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다르다. 일반 투자자는 묻는다. 이 종목이 오를까? 지금 사야 할까? 언제 팔아야 할까? 이 질문들은 예측에 관한 것이다. 미래를 맞히려는 시도다. 하지만 미래는 맞히기 어렵다. 부자들은 다르게 묻는다.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 현재 가격은 그 가치에 비해 어떠한가?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예측이 아니라 평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다르다. 답이 다르면 행동도 다르다. 행동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투자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종목 선택이 아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본다. 부자들의 투자 습관은 크게 세 가지다.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삼고 확률적으로 사고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배울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느려도 도착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빨라도 소용없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버티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인다. 투자는 인생의 일부다. 전부가 아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다. 투자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부자들의 투자가 지루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투자 외에도 신경 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는다. 좋은 투자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나쁜 투자는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다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자신이다. 오늘 이야기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작은 변화라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가 된다. 시간이 해줄 일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